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 좀 하고 갈까요? 문제 하고 갈까요? 문제도 풀어줘? 예. 우선 거기 아까 26페이지 아까 문제에서 잠깐 나와서 언급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도 시험 잘 나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지정하는 요건이 되겠죠. 세 가지 있어, 세 가지. 자, 첫 번째, 면적만 만족하면 지정할 수 있는 것과, 두 번째, 면적하고 계획도 만족해야 돼요. 뭐까지? 계획까지. 여기 계획은 광역과 기본 계획으로 앞에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맨 위에 있는 게 광역, 다음이 기본이 있고, 그죠? 자, 국토이건 관리라 쓰고 여기는 뭐다? 개발 계획이라 써요. 그죠? 그럼 그러면 이 제로에 광역이 있고 기본이 있고, 그죠? 국토이건 관리고 여기는 개발 계획이고 이건 정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자 이렇게 되고 일로 가겠죠. 개발법은 정비법 같으면 일로 갈 것이고 국토이건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걸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제가. 아들 몇 명 있어요? 3명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토이용계획하고 개발정비부 한 집이거든요. 한 집이 24개예요. 문제가. 그죠?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이 집안이. 그래서 광역 있고 기본계획 있고 개발계획. 만약에 개발계획을 짰을 때 기본계획이 안 맞으면 여기 얘가 맞춰야 돼요. 얘가 맞추는 거예요. 밑에 놈이 맞춰야 되겠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 같이 할 수도 있습니까? 동시에 다 똑같아요. 이거 동시에 했잖아. 똑같아요. 그냥 국토이용계획 들고 오시면 돼요. 이걸 따로 공부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자, 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 요건만 되고 이거 두 개 계획을 만족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또 배제하는 것도 있고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위에 계획 부분과 면적을 모두 만족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것은 자 계획 부분과 면적을 배제하는 겁니까? 예, 이거 면적을 배제합니다. 이거 만족 안 해도 돼요. 그죠? 배제하는 거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걸 처음부터 비교해야 돼. 이렇게 비교해놔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비교해놨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면적만 만족하는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안이겠죠? 자, 그럼 도시 안에 주, 상, 녹지 있습니까? 녹지인데 여기는 자연 녹지만 들어옵니다. 생산 녹지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녹지는 아까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되겠죠?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공업은 얼마나? 3만 이상. 이게 자, 10 넣었죠? 공업 지역은 3만 이상. 3만 이상. 그래서 이것만 해요. 다른 건 다 1만이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외우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032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죠? 나중에 시험 칠 때는 바쁘니까 032 이렇게 말하면 032가 뭔지 대충 알겠죠? 이게 032예요. 자, 그러면 계획관리직이 일로 올라와요. 무슨 직이? 계획관리직이 일로 올라와요. 계획관리직. 이 개발할, 요것도 개발하는, 자연녹지 개발하는 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도 개발하는 게 일로 올라왔어요. 관리지역이 이렇게 올라요. 도시역 밖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면적이 크겠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 30만은 어디 살았습니까? 우리 국토이용계획 했을 때 도시역 외라고 공부했잖아. 그죠? 그거 그대로 들고 오시면 돼요. 그죠? 30만 이상 들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고, 만약에 이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이 계획관리인데, 자, 초등학교 용지 있을 수 있습니까? 4차선 이상 도로 있습니까? 4차선. 도로가 4차선 이상 있으면,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이라 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몇 살이에요? 10살입니다. 7살에 들어가면 10살이에요. 그죠?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 됩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 7살에 들어가는, 요즘은 몇 살에 들어가요? 8살 들어가요. 우리 초등학교 될 때는 8살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또 7살에 들어가는 데도 있더라고. 또 바뀌었어요? 예. 7살 들어가야 10살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은 10살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초등학교 용지가 있다든지 학교에서 초등학교 용지를 좀 많이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애들은 어리니까 멀리 못 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용지와 4차선 이상 도로가 있으면 뭐다? 10만 이상만 되면 면적 만족하면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나머지는 이제 쭉 보면 됩니다. 그죠?
자,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빠진 거 있습니까? 생산 녹지 빠졌죠? 뭐 빠졌다? 생산 녹지 빠졌어. 생산 녹지 빠졌죠? 이거 1만 이상이었죠? 1만 제곱미터 이상. 그죠? 여기 계획은 뭡니까? 광역 도시계획과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이란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자, 생산 녹지는 1만 이상이고, 자, 우리 도시개발법은 보전 녹지는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안 놓습니다. 뭐는 놓지 않는다? 보전 녹지는 안 나와요. 보전 녹지는 도시개발법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죠? 보전 녹지는 왜 안 나와요? 산꼭대기거든요. 어딘다? 산꼭대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전 녹지예요. 아, 산꼭대기 있으면 그죠? 토지연계획 확인 안 봐도 돼요. 아, 땅 샀대요. 뭐 샀는지 모르니까 보전 녹지 샀대요. 가봤는데 안 가봤대요. 어디 샀는가? 제주도 샀대요. 왜 안 갔는가? 멀어서 못 갔대요. 또 어떤 사람이 강원도 샀대요. 기획부동산에. 그죠? 어디 샀는가? 보전 녹지 샀대. 아, 그죠? 그 경치 보려고 샀나? 예? 경치 보려고 사면 되겠죠. 요즘은 무덤도 산꼭대기 안 써요. 사람들 안 올라와요. 그죠? 그럼 여기 딱 보면 여기 논이 있으면 밭이 있으면 밭 옆에 있는 게 뭐다? 생산 녹지. 여기 주택이 있으면 옆에 있는 게 자연 녹지예요. 그림상으로. 자, 대충 감 잡아서 할 거예요. 자, 자연 녹지 주변에는 주택들이 건물들이 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땅의 위치도 이제 땅 보러 갔을 때 대충 보면 도면만 봐도요. 아, 이게 자연 녹지 같으면 옆에 마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 생산 녹지 같으면 주변에 밭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땅이라도. 무슨 말 알겠죠? 아, 보전 녹지면 뭐다? 위에 있겠구나. 이거는 사면 안 되겠구나. 얘는 뭡니까? 반 옆에 있으니 그래도 개간해가지고 어떻게? 기비 볼 수 있겠죠? 얘도요? 개발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뭡니까?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나무 많으면 나무 한 그루 베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산림청에 돈 엄청 줘야 되거든. 큰 거 같은 거는 20년, 30년 한 그루 베는데 100만 원씩 줘야 돼요. 자르는데 공짜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하려고 하면 산을 어떤 거 산다? 불거숭이 산을 사야 돼요. 돌산 이런 거 있잖아. 돌도 좋으면 어떻게 되죠? 패스 팔면 돼요. 돈 좋은 화강암 같은 거 굉장히 비싸고, 잡석이라도 요즘 건축자재 모자라니까 자갈 있잖아요. 그거 채취하거든요. 끼어가지고 요즘은. 자갈이 잘 없거든요. 수입해오고 이래야 되거든요. 모래 자갈을. 옛날에는 북한에서 수입해가 오든지, 중국이 하려면 중국도 이제 뭐 워낙 개발을 하니까 되니까 저 멀리 가가지고, 그죠? 모래 자갈을 쓸 거니까 그 모래 자갈은 후진국 가면 얼마 안 해요. 문제는 뭐가 말인다? 물류 비용이, 이 운반비가 장난이 아니다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가까운 데는 다 썼거든요. 그죠? 하천은 다 썼고, 바다도 뭐다? 자, 수도권 100만 원 건설할 때 김영삼 정부 할 때 바다 모래 패가지고요, 일산 신도시 만들고 다, 그죠?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갈 때 북한에도 많이 싣고 내려왔거든. 북한은 건물 별로 안 짓잖아. 싣고 왔는데 더 멀리 갖고 오니까 건축 자재가 올라갈 수밖에 뿐이에요. 내미콘 값이 비싸다니까요. 자꾸 안 내리겠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지. 건축 자재 올라가지.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분양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내리지 않는. 건설사는 내리면 타산이 안 맞거든. 자, 그러면 녹지에 대한 그 대충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냥 외우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어디 안 놓는다? 보전 녹지가 안 놓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실무에도 많이 도움되잖아. 예? 자연 녹지는 주택 주변에 있고, 생산 녹지는 밭 주변에 있고, 보전 녹지는요 위에 산꼭대기에 있는 거니까 금방 이해되겠죠?
말하면 딱 이야기 들으면요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중개하는 사람이 손님인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다 책 읽듯이 쭉 설명하면요 조리 있게 딱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고객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한 부동산 서너 군데 갔다 오면요 지가 더 전문가처럼 그죠? 설치해요. 그런 경우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하려면 계약하게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생산 업체 빠진 게 뭡니까? 생산 관리지역이 있습니까? 그죠? 또 무슨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은 논 옆에 있고요. 보전 관리지역은 뭐다? 예? 산이나 바다 옆에 있어요. 산 옆에 있는 밭들은 그지 보전 관리지역이에요. 그죠? 관리지역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다? 농림지역 있겠죠? 농림지역 빠진 거.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 환경보전지역. 그죠? 쭉 생각해 보시면 금방 될 거예요. 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도시적 바뀌는 거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국토이용 계획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된다고. 그죠? 자, 계획과 면적 안 해도 되죠? 이 치계지중이를 외우십니다. 치계지중 다 외웠어요. 치계지중인데 치계가 뭐냐? 술 취했느냐 묻는데 술 취한 건 아니고요. 자, 이 칠학지구입니다. 칠학지구가 뭐냐 물어요. 시골 촌락을 칠학이라 씁니다. 도시는 주택단지 주거지역이라 쓰고요. 시골의 마을을 칠학이라 쓴다고. 예? 칠학. 칠학이 뭔지 알겠죠? 촌락이에요, 촌락. 여기 가면 뭐 어떤 와촌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촌락이라고. 이걸 학문상 용어가 뭐다? 촌이 아니고 뭐다? 칠학지구라 씁니다. 칠학. 그러면 칠학이 뜨면 도시에 있는 용어입니까? 도시 밖에 있는 용어입니까? 도시 밖에 있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시 안에 있는 말은 촌락이라 쓰지 않잖아. 주택적, 상업적 이런 말을 쓰고 도시 밖에 있는 것은 주택적, 상업적 쓰지 않고 뭐다? 촌락이라 쓴다고. 이 칠학지구라 쓴다고. 그죠? 칠학지구. 그죠? 개발진흥지구 있겠죠? 개발진흥지구. 얘는 개발하려고 하는데 완화시켜야 돼요? 강화시켜야 돼요? 완화해야 돼요. 개발을 촉진해야죠.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죠? 자,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도 개발하려고 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개발하려고 정하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요. 지구 단위 계획구요. 이것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를 정하는 목적은 개발해 주려고 이거 정하는 지역이 되겠죠. 그죠?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이 뭡니까? 장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장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에요. 뭐가 됐다? 협의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뭡니까? 계획과 면적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걸 치계, 지중, 암기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는 뭐다? 26페이지. 페이지는 뭐다? 26페이지 요약서. 되겠습니까? 요약서. 26페이지. 되겠죠. 자, 이거 별표해 두시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지금 잘 놉니다. 엄청 잘 노니까 봐두시고. 작년에 쉽게 나왔어요. 그죠? 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면적만 만족하는 거겠죠? 주거 상업은 1만, 자연 녹지 1만, 도시 안은 다 1만입니다. 공업은 뭐다? 3만. 03이 외우시고. 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역 바뀝니다. 도시역 바뀌는 30만 이상인데 이 계획관리 지역에서 뭡니까? 초등학교 용지와 4차선 이상 되면 10만 이상만 돼야 된다. 그래서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고 면적과 계획을 다 만족하는 거겠죠? 광역과 기본계획을 만족하는 거겠죠? 페이지 수가 좀 아마 한 페이지 차이 있는 것도 있죠? 한 페이지 앞으로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26페이지 있는 사람도 25페이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요? 있어요, 있어. 자, 한번 봅시다. 자, 도시개발 지정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구역 지정 해제해 볼까요?
자,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보세요. 자, 도시계획 지정 해제 보겠습니다. 일단 지정 해제 되겠죠? 아까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 개발계획 먼저 뭐 했습니까? 개발계획 먼저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구역 지정하면, 그죠? 실시계획 시행자가 뭐 맞자면 된다? 실시계획 맞자면 되겠죠. 이 실시계획을 몇 년 이내 짜라고요? 3년인 거예요.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날 해제되고. 자, 실시계획 짜가지고 공사 끝났죠? 그러면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그럼 도시개발구역이란 글자를 쓸 필요 있어요?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죠. 그러면 뭐다? 도시로 가니까 구역이란 글자를 해제시키겠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뭡니까? 기반실이 없는 시골 같은 데는 뭡니까? 개발계획을 나중에 짜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 개발계획을 짜야 되잖아. 이걸 몇 년 이내 짠다? 2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2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지만 다음 날에 해제되고. 자, 그럼 개발계획 짰으니까 실시계획 짜야 되겠죠. 실시계획은 몇 년?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실효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밑에 적어놨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83페이지 있습니다. 되겠죠? 도시개발법상 도시법의 지정에 대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죠?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서로 떨어진 둘지상의 지역을 결합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결합하든 분할하든 관계없어요. 자를 때 주거는 얼마 이상? 1만 이상. 그죠? 결합할 때도 얼마 이상이 된다? 1만 이상이 된다. 결합했는데 1만 이상 안 되면 안 됩니다. 자르든 결합하든 얼마 이상이다? 1만 이상 무조건 잘라야 된다. 되겠죠? 하나의 개발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다. 자,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시행자인 경우는 한 지방식의 사업에 대해 개발 수립하려면 소유자 동의 받는다. 이거 틀렸습니다. 국가지자체는 동의 안 받는다. 동의는 누가 받는다? 민간만 받는다고. 자, 국가지자체는 행정청은 동의 안 받는다고. 그죠? 동의는 누가 받는다? 민간. 민간 받았죠? 민간은요?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 받는다고. 자, 앞에 숫자가 뭐 있든지, 국가지자체는 행정청은 동의 안 받습니다. 자, 누구 동의한다? 민간일 때 동의 받는다. 세 번째, 광역시장이 개발을 변경하는 경우 광역시장은 군수구청장,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공람해야 됩니다. 자, 해야 됩니다. 아래 있는 사람인데 해야 돼요. 아래 있는 사람인데 해야 됩니다. 자, 4번, 도시개발구 지정 개발에서 공사 완료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거로 봅니다. 해제는 무조건 뭐다? 다음 날이 붙어야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의 용도지역은 도시개발구의 지정 전 용도지역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왜? 도시로 갔거든요. 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 관리지역으로 되돌아가잖아. 건물 다 지어놨는데 여기 중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됩니다. 자, 4번 봅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입니다. 되겠죠? 지정 이후에 하는 것은 어떤 거다? 기반실 없는 동네. 기반실 없는 동네고 만약에 기반실이 있더라도 주상공이 얼마야? 30% 이하가 돼야 된다. 되겠죠? 그러면 자, 자연녹지 기반실이 없겠죠? 자, 두 번째, 해당 도시 주지역이 얼마여야 됩니까? 30% 이하인데 50%니까 이거는 자, 이후에 합니까? 이전에 개발계획자입니까? 이전에 짜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이후에 들어가면 주상공은 얼마? 30% 이하입니다. 40, 50 놓으면 안 된다고. 이게 답이라고요. 자, 농림지역, 자, 보존관리지역, 자, 생산녹지지역은 기반실이 없는 동네거든요.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 수립하는 경우가 아닌 거 있습니다. 볼까요? 공모에 한 것은 뭐다? 후에 하는 거 맞습니다. 되겠죠? 공모하는 거. 자, 기반실이 없는 동네죠? 자연녹지 없습니다. 도시계획 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이것도 시골이잖아. 도시계획이니까. 세 번째, 국장이 국가균형배관리에서 중앙행정에 협의하여 상업지역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번 봅니다. 도시개발구역 포함된 주거지역 전체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이하 됩니다. 40대니까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40원 개발계획이 구역 지정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시험 답으로 잘 뜨니까 주상금 얼마야? 30% 이하. 40, 50 놓으면 다 틀립니다. 자, 되겠죠? 자, 6번도 가보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있습니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분리상을 아까 결합해도 된다 했죠? 결합하든 분할하든 관계없는데 주택 상업은 녹지는 뭐다? 1만 이상, 공업은 3만 이상 하시면 돼요. 합치든 결합하든 뭐 분할하든 관계없죠. 자, 2번 도시개발구역 둘 이상의 사업지로 분할한 경우 분할 후 사업 시행지의 면적은 최소가 얼마다? 1만 이상이 된다. 되겠죠? 자, 3번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대해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 지적을 지정한 후에 개발을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것은 그죠? 네 번째,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지방수로 시행하려면 한지계획을 수립할 때, 자, 시행자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는 행정청입니까? 행정청은 동의받지 않습니다. 동의는 누가 받는다? 민간일 때만 받는다고. 시험에 국가지자체 잘 놓습니다. 잘 놓다가 국가나 지자체 놓으면, 자, 국가지자체는 동의도 안 받고 보정도 안 씁니다. 동의나 보정이 국가지자체는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주면 생각보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국가지자체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또는 뭐다? 보정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틀려요. 자, 민간은 뭡니까? 돈 떼먹고 도망갈 수 있겠죠? 믿을 수 없으니까 보정이나 동의를 받고, 국가는 뭐다? 본인들이 책임자니까 국가지자체는 뭐다? 동의받지 않습니다. 보정도 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봐요. 별로 안 어렵죠? 자, 잘 나가다가 포인트는 지자체가 포인트잖아. 지자체는 동의받지 않습니다.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도시공 기본계획에 맞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광역과 기본이 있으면 개발계획 그거 맞춰야 되겠죠. 개발계획은 둘째 아들이라 했잖아요, 내가. 그죠? 아버지가 기본계획이고 할아버지가 광역이거든요. 그죠? 아, 광역은 할아버지, 기본계획은 아버지. 첫 아들이 관리계획, 둘째 아들이 개발계획, 셋째 아들이 뭡니까? 정비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흐름도는 잡았죠. 이렇게 가족관계를 정리하시면 좀 나을 거예요. 자, 봅니다. 7번 단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게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합니다. 자, 대도시 시장도 지정권자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자, 50만 이상을 대도시를 할 수 있죠. 원칙국 지정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까지 된다 했죠. 우리나라 세금 기준은, 자, 인구 50만 기준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 대도시까지 잡아 넣는 거야. 1번 맞고 2번. 자연 녹지 지역에서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아까 녹지는 뭐다? 1만. 공업 말고는 다 1만이에요. 도시하는. 헷갈리니까 도시하는 무조건 1만 이상. 됐습니까? 근데 개발법은 뭐는 없다? 보전, 녹지는 안 놓고 나머지는 다 1만 싹. 뭐만? 032만 조심하시라고. 뭐만? 032. 공업은 3만 이상. 그것만 A로 좀 보시라고. 그럼 헷갈리는 게 뭐다? 공업만 헷갈리겠죠? 032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1만 이렇게 하시면 쉽게 외우시잖아요. 되겠죠? 하나하나 외우기 싫으면, 아, 도시하는 032, 나머지는 1만 이렇게 묶었어요. 자, 2번 틀렸죠? 3번. 자, 계획관리 지역에서 도시개발을 지정할 때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시설 없는 동네거든. 그죠? 자, 네 번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수로 시행하려면 개발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이면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까 국가지자체는 동의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만 동의받는다? 민간만 받는다고. 민간. 되겠죠? 5번 군수가 도시개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이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보시고, 자, 지정 제한 제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도시계획으로서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걸 물었습니다.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 주합은 언제 나와요? 자, 아까 자, 계획이 있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고, 지정이 되어야 시행자 나오고, 시행자 나와야 뭡니까? 실시계획 나온다 했죠? 실시계획자겠죠. 그러면 이 시행자는 이 이후에 조합이 나온다 했죠? 그러면 이 조합은 이 거꾸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조합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럼 조합이 놓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람이 제한할 수 있어요. 국가는 왜요? 본인이 정하면 돼요. 아까 국가를 대신한 사람이 뭐다? 국장이 본인이 주정권자 됐죠. 그죠? 지자체도 뭐다? 본인이 정하면 돼요. 그죠? 근데 누구입니까? 민간은. 근데 조합은 왜 못 들어가면? 조합은 여기에 조합이 만들어지니까. 지정되어야 시행자 지정 요건이 시행자 지정 요건이 돼야 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정하러 논다 하니 말이 안 맞죠. 입안을 제한한다 하니 말이 안 맞잖아. 뭐 조합이 만들어져야 입안을 제한하든지 말든지 하죠. 조합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죠? 부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요. 엄마 아버지 뭐다?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 알겠죠? 1번 문제는 뭐다? 1번이 바로 답이네. 쉽죠? 어려워요? 이 문제. 순서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있습니다. 국가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겠죠? 국가가 도시대 국장이 정한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예? 공공기관 맞잖아. 그럼 철도공사 사장님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공공기관 맞다고요. 그죠? 대통령 이상 그거 진짜 많죠? 그래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만자해가 있는데 만자 아닙니다. 역세권도 있고 주변까지 다 해도 돼요. 역세권 개발할 때 그 역만 하는 게 아니고 역 주변까지 다 개발해도 관계없어요.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거기 역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역 주변까지 개발 같이 해도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만자도로 틀렸습니다. 자, 3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받은 2년 이내 사업 착수하지 않으면 아까 시행자 변경한다 했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뭐다? 1년. 아까 부인 착취라 했었죠? 그거 문제입니다. 부도나면 안 되겠죠? 부도나면 개발 못 하잖아. 자, 인가는 몇 년? 1년 이내 인가 신청하지 않은 거. 인가 받고 뭐다? 2년 이내 착수하지 않는 경우. 예? 자, 뭐 실시인가 취소나 시행자 지정 취소된 경우는 변경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여기 숫자가 숫자가 맞네? 예. 그럼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다. 3번 정답이네. 자, 4번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자, 대상 토지 면적을 뭡니까? 3분의 2입니다. 그죠? 면적은 무조건 3분의 1인데 아까 수가 2분의 1로 올 수 있지만 면적은 뭐다? 3분의 1이라는 숫자에서는 틀려야 되고. 4번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조성한 토지 분양을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자, 업자에게 대행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넘겨도 됩니다. 자, 읽어보시고 주택법 적용하는 겁니다. 주택법은 특별법입니다. 다른 법이 뭐다? 특별법. 건축법이나 다른 법보다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건축법하고 주택법 충돌하면 누가 이깁니까? 건축법이에요. 다른 법이 우선합니다. 이게 주택법이 월등히 셉니다. 자, 한 장 넘겨봅니다. 3번 문제도 봅니다. 3번 문제는 자, 아까 3번 문제 있죠? 자, 지정 변경이 있습니까?
아까 했는 거 또 나왔네. 뭐 28페이지도 있고 거기도 있네. 되겠죠? 시행자 변경 사유 됐죠? 시행자 변경 네 가지 무조건 암기하라 했습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골라라 했으니까 1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 인가받은 2년에 사업 착수하지 않는 게 맞죠? 실시계획 인가는 뭐다? 1년. 사업 착수는 2년입니다. 되겠죠? 자, 부인 착취 네 가지 나왔습니다. 자, 시행자 지정 취소 맞죠? 세 번째 뭡니까? 시행자 도서 지정고 시일부터 1년 이내 인가 신청하지 않는 거. 인가 신청 뭐다? 1년. 1년입니다.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장이 6개월입니다. 뭐가 6개월이다? 연장. 연장하고 본문하고 자꾸 바꿔놔요. 1년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인데 실식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인데 만약에 연장은 6개월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과 6개월을 바꿔놨습니다. 시행자 부도로 해서 사업 목적 달성할 수 없겠죠. 자, 실식 인가 취소 등 다른 건 다 맞죠? 이 시문도 잘 나와요. 28일 왔으니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종료. 자, 4번 봅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개발 사업을 설립은 조합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되겠죠? 아까 조합은 몇 명 이상? 7명 이상. 무조건 지정권자 나와야 돼요. 자,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지사. 예외가 뭐다? 국장. 이거 합쳐서 지정권자라 씁니다. 국장이나 시도사 이런 말을 쓰면 틀립니다. 개발법은 뭐 빼고는 다 지정권자입니까? 한지계획. 자, 한지계획 인가권자 빼고 다 지정권자입니다. 국장 이런 건 오른다든지 시도시 넣으면 다 틀려요. 무조건 지정권자가 바뀌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조합설 인가를 인가받은 상조 사무소 소지를 변경하는 건 인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신고하면 됩니다. 사무소는 옮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어디로 갔다고 신고는 해야 되겠죠? 뭐 사무소 옮기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나? 그럼 신고하면 돼. 인가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로 갔다고 나중에 신고하시면 돼요. 세 번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자, 면적이 무조건 3분의 2. 자, 수는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암기할 때 옛날에는 큰 거에서 작은 데 흘러내렸으면 면적은 3분의 2. 그죠?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되겠죠? 3에서 2로 갔다가 2로 갔다가 1로 갔대요. 이렇게. 3, 2, 2, 1 이렇게 바꿨어요. 자, 특별히 효울 건 없을 건데, 그죠? 이거는 자꾸 들어오면 자동으로 암기될 거예요. 왜 도시개발법 면적이 크고요? 시골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신도시 만드니까 정비는 수가 많아요. 왜? 사람이 더 많거든요, 땅보다. 그래서 정비법은 구도시잖아. 구도시는 뭐가 많다? 사람 수가 많고, 여기는 뭐다? 신도시니까 땅이 많아요, 사람보다. 자, 그걸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 숫자 반대로 바꿨죠. 이런 거 놓으면 쉬운 문제 아니고 작년 기출 문제인데, 근고 이상 형을 승고를 받고 자,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게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조합원은 교도소에 있든 뭐든 관계없어요. 뭐만 갖고 있으면 땅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다.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미성년자든 뭐 관계없습니다. 근고하고 징역이 뭐냐 물어요. 근고는 노역 안 하는 거, 징역은 뭡니까? 노역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교도소 가면 뭡니까? 일 시키러 막 이렇게 나가잖아. 그거 징역이에요, 그 사람들. 그죠?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뭐다? 책마 보고 앉아가지고 세월호 오는 걸 이거 뭐다? 근고라 씁니다. 그냥 같이 있기만 한 거예요. 운동하러 나와야 되긴 되겠지. 뭐 하지 않는다? 일 안 해도 된다고. 근고는. 징역은 뭐다? 일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경제범들은 일해야 돼요. 하루 일당을 쳐야 되잖아.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일당이 몇 억 된다면서. 아니, 기업인들도 거기 전문에 그 감옥서 들어가면요, 경제범 많이 안 살잖아요. 뭐 포탈이 뭐 500억인데 이렇게 만약에 벌금 같으면 500을 할래? 6개월을 살래 하면 뭐요? 500억 하겠습니까? 6개월 살겠습니까? 6개월 살겠죠? 6개월도 가지고 놀다 오는 거야. 하루가 일하면 뭐다? 하루 일당이 어마어마하게 까지잖아. 그거 감면해주니까. 그래서 그것도 금액도 사람에 따라 하루 일당이 천차만별이니까. 그죠?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막 1억씩 가지고 이러면 그죠? 어마어마하게 기업인들 들어가면은. 그래, 경제범들은 오래 안 살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특사회가 또 나와요. 다 살지도 않아. 왜? 국가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을 놓으면요, 기업이 이제 손해되니까 다른 나라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특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다? 또 조금 살면 나와요, 걔네들. 자, 뭐 했어요? 4번 했죠? 조합원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임원은 결격사유가 있는데 조합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요. 이거 바꿔놓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가 100인 조합원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까? 50인 이상만 되면 대행할 수 있잖아. 100명은 50명보다 많잖아. 그죠? 개발법은 몇 명 이상? 50인 이상. 정비는 100인 이상입니다. 100명이라 했습니까? 100인이라 했어요? 100명 이상이라 했어요? 여기 100명이 했으니까 50인 이상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50인 이상 이렇게 외웠는 사람은 50명 아니네 이래가지고 또 이거 틀렸다고 찍어버려요. 100인이니까 50인 이상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맞는 말이라고. 그래서 문제를 연습하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연습 하나 하지 않고 시험장 가면 당황한다고, 당연히. 그렇겠죠? 자, 5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죠? 자,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입니다. 당연하겠죠? 조합원이어야 되고, 이사는 조합원이 조합장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 절대 안 됩니다. 정비든 개발은 똑같습니다. 감사는 스님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대의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조합장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의 의장이 되겠죠. 5번에 이사는 자기를 위한 조합가를 기획한 감사가 대표를 하겠죠. 자, 친도 좀 나가야 되겠네. 글로 가버렸네. 자, 2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7페이지. 26페이지 가셨습니까? 네. 수용 방식하고 나오는데 이건 또 뒤에 있는 거네. 찌가고 이 순서가 다르니까. 예? 자, 뒤에 한번 넘겨볼래요? 그 앞에 건 좀 이따 하고. 추합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쭉 넘어가 봅니다. 문제 맞춰가 해보겠습니다. 찾았어요? 30페이지, 31페이지. 예. 그죠? 앞에 나간 사람 30, 뒤에 나간 사람 31페이지 있어요. 31페이지 최근에 나간 조합원이 있습니까? 누구를 한다? 토지 소유자를 한다. 31페이지 보시라고. 먼저 받은 사람은 30페이지, 5월달에 받은 사람은 31페이지. 한 페이지 차이 나요. 자,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겠죠? 평등 의결권이 뭡니까? 자, 이거를 10필지 갖고 있든 5필지 갖고 있든 1필지 갖고 있든 의결권은 하나밖에 안 된다. 이걸 평등 의결권이라 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그런 뜻이고요. 자, 거기서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자, 스님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임한다. 겸직 당연히 금지하고, 결격 사유 미성년자 파산자 근고 이성을 2년 이상 받지 않는 자에서 임원은 결격 사유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어요.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는데 임원만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격 사유 임원에 있는 걸 조합원에 갖다 놓고 자꾸 틀리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임원하고 조합원 구분하셔야 되겠죠?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대요. 그것만 구분하시고, 자격수는 다음 날이 되고, 직무는 보겠습니다.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은 누가 대표했습니까? 감사가 대표를 합니다. 되겠죠? 자, 받으시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 필수기관입니다. 그죠? 중요사항은 총회하고 간단한 사항은 대의원에서 합니다. 그죠? 의결 대행기관, 임의기관 되겠죠? 그 총회에서 권한 대행할 수 없는 거 있죠? 이거 별표치고, 이거 시험 잘 놉니다.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임원 선임 있습니까? 3번 잘 놓으면 한지계획 작성, 조합의 합병과 예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정계임한 조합이라고요.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별표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총회 권한 대행할 수 없는 거, 문제지 잘 놉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조합 나왔으니까. 자, 5번 하면 되겠죠?
6번 하면 되겠네요. 6번.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원에 대한 옳은 걸로 했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 한정합니까? 저당권자는 해당 사항 없어요. 아까 조합은 누구만 된다? 토지 소유자만 된다. 저당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저당권자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되겠죠. 자, 의결권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뽑습니다. 조합원이 되어야 일단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같으면 조합원 아니죠. 땅 없다는 거잖아. 조합원이 되려면 뭡니까? 지상권자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조합원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럼 땅만 가진 사람만 됩니다. 의결권 있는 조합은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없는 애 있는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조합으로 된 자가 근고 이상의 조합은 결격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임원은 결격사유 있다 했죠? 읽어봤을 때 조합은 나왔는데 결격사유 나오면 틀린 질문이다. 조합은 결격사유가 없어요. 임원은 결격사유 있습니다.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임원이 자격이 상실됩니다. 조합원하고 임원하고 자꾸 바꿔놓습니다. 임원은 결격사유 있고 조합원은 없다는 거. 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면적의 비례입니까? 평등의결권입니까? 평등의결권. 땅이 많던 적던 의결권은 하나밖에 뿐이에요. 되겠죠? 제가 10필지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 하나입니다. 한 필지 갖고 있는 사람도 의결권 하나예요. 평등의결권입니다. 무슨 의결권? 평등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5번 봅니다. 조합원의 청구안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 시장구수구 측에 징수 위탁할 수 있고 지방세 체납 처분에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징수하면 스스로 발생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몇 프로? 4%입니다. 자, 안 되면 조합원에서 조합이 직접 징수할 수 없잖아요. 안 내놓는데 민간이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없죠? 그럼 뭐다? 지자체 의뢰하면 돼요. 그럼 지자체 강제 징수 들어가겠죠. 행정청에서. 그러면 스스로 4% 떼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입니다. 7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법마다 다 있는데 4% 통일입니다. 6개 법에 있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한 번만 딱 외우시면 관계없겠죠. 7번 가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까? 조합 무조건 한 문제에서 많이 넣으면 2문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조합 봐둬야 되겠죠. 자, 조합은 개발사업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있겠죠. 원래 조합은 전부 한지 할 때밖에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7인 이상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 조합서 인가받으면 되겠죠. 이것도 맞죠. 3번, 조합을 작성하여 정관에는 개발구역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연히 포함하겠죠. 면적은 아까 3분의 2, 총수는 2분의 1. 아까 동의받았잖아. 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입니다. 국공유지는 동의받을 때 제일 꼴찌 받아요. 예? 제외하면 안 됩니다. 포함해야 됩니다. 자, 포함하여 해당 개발구역 3분의 2 이상 소유자에게 총수 2분이 동의받아야 됩니다. 국공유지 포함입니다. 자, 국토이용계획하고 똑같죠? 국토이용계획도 포함했잖아. 그죠? 자, 뭡니다.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겸임 자체는 아예 안 돼요. 직원과 겸임이 아니고 이사와 뭐요? 또는 뭐다? 감사도 겸임 안 되고 이사와 조합장도 겸임 안 되고 이사와 직원도 겸임 안 돼요. 겸임 자체가 안 됩니다. 8번 또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의사결정 중 대의원의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 있죠? 그죠? 자, 차입자 차임 이자율 변동 상한 채비지 처분 이사 선임은 안 되겠죠? 임원이잖아. 이사는 이거 암기하라 했죠? 좀 전에 했죠? 좀 전에 이거 추합하라 했잖아. 이거 중요하다고. 30일 했죠? 자, 이 3번에 있는 겁니다. 임원 선임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 써요. 이걸 임원으로 안 되고 뭐다? 이사로 용어를 바꿔놨는 거예요. 이사를 내든 감사를 내든 조합장을 내든 관계없잖아. 그래서 권한 대기 시험 잘 나와요. 31페이지에서 봤죠?
그거 말합니다. 임원선임이 시험 굉장히 잘 나요. 별표 뒀어요. 임원선임. 예, 3번 정답입니다. 3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자, 9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도시개발법상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냈죠.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구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당연한 말이죠. 자, 두 번째 사업 시행자는 개발구의 일부인 도로, 공원, 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요. 3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개발구의 지정 소유자 몇 명 이상? 7인 이상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서 인가받으면 되겠죠. 자, 여기는 7인 오고 정비는 5인 나와요. 나중에 도시개발조합원 7명 맞네. 그죠? 7인 이상입니다. 조합원 작성 정관에서 면적이 포함되었겠죠. 어디 갔지? 몇 분 했지? 지금 몇 분 해요? 예? 4번 할 차례요? 4번 할 차. 4번 할 차. 4번 했자 이거? 지금 9분이 4번 아니에요? 인가를 신청한 도시 산정에서 개발 면적은 공유지 포함해야 된다. 그죠? 어디 하는지 까먹었다. 그죠? 자, 사업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인가받는 2년 이내에 아까 공사 착수해야 되겠죠? 이건 변경한다. 인가는 몇 년 이내? 지정받은 1년 이내. 공사 착수는 2년 이내. 되겠죠? 그리고 부도 파산하면 변경하고, 인가 취소돼도 합니다. 지정 취소해도 변경한다. 이게 있었으면 이거 잘 나와요. 자, 10번 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개발사업 실시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있죠? 시행자는 지구 단위 포함되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겠죠? 자, 실시계획이 공사 실시계획이에요. 어떤 공사? 개발사업 공사 실시계획을 짜는 겁니다. 실시가 뭐 실시하는 거? 개발사업 실시하는 계획 짜죠.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계획 짜는 거예요. 왜 계획을 짜라 해요? 안 그러면 시행자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지정권자인데 검사 맡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공사하는 계획서 올리면 나중에 그대로 안 오면 뭐 어떻겠습니까? 시행자 뭡니까? 이거 지정 취소할 수도 있다고. 도로도 이쪽으로 낸다 하고 거꾸로 낼 수도 있잖아. 그럼 변경 신청하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지정권자인데. 그죠? 이 지역은 개발할 때 아파트 단지 하는데 아파트 단지, 여기는 뭐다? 주택단지, 상가단지 정할 때 세부 내역 짜잖아. 그럼 세부 내역 짤 때 여기는 상가지역, 여기는 단독주택, 여기는 아파트지역. 자, 여기는 뭐 그죠? 임대 아파트 있고 여기는 분양을 짓고 이런 거 짜겠죠. 이런 걸 짤 때 실시계획을 공사 어떻게 하겠다고 처음에 짜가 지정권자에 검사 맡으라는 거예요. 인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설계하다 보면 뭐 시행자가 또 바꿀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불합리하면 변경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변경 인가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야 지정권자가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통제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는 겁니다. 지정권자. 되겠죠? 그래서 공사 작성 2년이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봅니다. 포함되어야 되겠죠? 실시계에 포함되고. 2번 시행자는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면, 자, 소규모잖아. 10%까지를 소규모로 봅니다. 소규모는 인가 다시 안 받아도 돼요. 네? 자, 10% 넘어가면 받아야 돼요. 너무 작은 것까지 5% 3% 바뀌는 것까지 다 인가 받으려고 하면요, 나중에 끝날 때 준공검사할 때 한꺼번에 변경 신청하면 돼요. 이렇게 했다고. 많이 바뀌면 변경 인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바뀔 때 선 긋다가 보면요 1m 더 끌 수도 있죠. 그죠? 1m 더 들어올 수도 있고 1m 적게 들어. 도로 선 끌 때 1m 크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약에 건물 지을 때 택지 조성할 때 선 끌 때 뭡니까? 옆으로 조금 밀릴 수도 있겠죠. 청량하다 보면. 청량하다 보면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연락 짓고 보니까 다시 청량하니까 안 맞을 수도 있죠. 이 소규모까지 다 새로 변경인가 받을 필요 없고. 자, 반경을 뭐까지 받습니까? 10%까지는 여유 공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뭡니까? 자, 변경인가 새로 안 받아도 된다고. 나중에 최종적인 개발 완성 이후에 최종 도면만 넣으면 된다고. 뭐는 넣어야 됩니까? 최종 바뀐 도면은 새로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감소하면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틀렸고. 자, 지정권자가 실수계획을 작성한 인가를 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시장 군수 밑에 사람들 의견 듣습니까? 그쵸? 잠깐만 한번 볼래요? 어디를 잠깐만 보시는가 하면요, 자, 앞페이지 잠깐만 한번 볼래요? 실시계획을 작성하겠죠. 자, 29페이지 볼래요? 29페이지 28페이지 있는 사람도 있고 29페이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29페이지 맨 왼쪽에 실시계획 작성인가 했습니까? 그때 지구 단위에 포함을 했잖아. 그죠? 그죠? 포함해서 짜는데, 지정을 짜는데, 이때 의견 청취는 국장일 때는 시도지사, 시도지일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견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의견 들어야 돼요. 그 의견의 별표 좀 해줄래요? 이 의견을 자꾸 시험 내요. 의견의 별표 드시고. 자, 기억이 안 나면 한 단계 낮은 사람인데 듣는다. 시도지사면 한 단계 낮은 게 시장군수구청장, 국장 같으면 한 단계 낮은 게 누구다? 예? 시도지사 의견 듣는다. 의견은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의견 듣습니다. 만약에 국장일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하면 틀립니다. 바로 밑에가 뭐다? 시도지사 의견 듣는다. 자, 헷갈리니까 바로 밑에 의견 듣는다. 요것만 좀 봐주실래요?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와요. 의견 듣는 거. 그러면 여기는 바로 밑에 의견 들으면 되겠죠? 그렇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누구에게? 시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으면 되겠죠. 국장이 지정권자이면 뭐다? 시도지사한테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한 단계 밑에 사람에게 의견 듣는다. 3번 맞고요. 실시계획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업계획, 시행기간 바뀌, 대통령은 서로 첨부하여야 됐고, 5번은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이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자, 도시공관리 계획에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같은 법의 관리 결정 고시한 거로 본다. 되겠죠? 자, 의세 보시면 되겠죠. 자, 조금만 더 봅시다. 뒤에 짱고기 단은 끝날 때까지만 하고. 그죠?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틀린거겠죠? 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아까 지구 단위에 포함했어요, 안 했어요? 포함했죠. 자, 2번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도지사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시장, 군수군청장 의견 들어야 됐죠. 근데 의견은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듣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 듣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사람 의견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이거 틀렸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12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겠죠?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누구 한다?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시도지사 의견 듣는다. 이거 이해되겠죠? 국장일 때는 바로 밑에 시도지사 의견을 넣고요. 시도지사이면 뭐다?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틀린 거 알겠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부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자, 사업의 명칭, 목적, 도시관리 결정을 등기소에 제출, 등기소하고 관계없어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등기소는 나중에 등기할 때 하면 돼요. 촉탁 등기하면 되지.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의무 없습니다. 3번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지정권자가 자,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령 허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는 때는 해당 허가를 받은 걸로 봅니다. 그렇겠죠? 지자체 자체가 뭡니까? 하수도 공사 허가권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사람인데 허가 받으면 또 받을 필요 없잖아. 협의를 했으면. 그렇겠죠?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 자, 100분의 20이 아니고 뭐다? 10%입니다. 10%까지는 소규모 감소는, 자, 이거는 뭐다? 인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인가 받는데 틀렸고 10%가 아니고 20%. 20% 아니고 10%입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국 지정고시일로부터 그죠? 6개월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이내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행자 변경하고, 6개월은 연장이 6개월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3번부터는 다음 주 수용 방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